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도가 태양관측용 인공위성 아디티아 L1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아디티아 L1은 125일이 날아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도착할 예정인데 태양 궤도 안착에 성공하면 아시아 국가 최초의 태양 관측 위성이 됩니다. 인도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우주 강국들이 달 남극 탐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달의 남극에 물과 희귀금속 등 자원이 풍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데 달 자원 개발에 대한 국제 규범이 미비해서 누가 선점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9호 태풍 사올라가 강타해 큰 피해를 본 중국의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또 덮칠 것으로 예상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재 타이완에 상륙한 태풍 하이쿠이는 타이완을 관통해 중국 남부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유럽의 스키장들이 최악의 경우 98%가 눈 부족으로 문을 닫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지구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내로 상승폭이 유지돼도 문 닫는 스키장이 32% 나올 것으로 예상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네바다주 사막에 폭우가 몰아치면서 인근 도로가 폐쇄되고 공항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 지역에선 지난달 27일부터 대규모 예술축제가 열리고 있어서 축제 참가자 7만여 명이 고립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제11호 태풍 하이쿠이가 타이완을 관통해 또다시 중국 남부에 상륙합니다. 앞서 9호 태풍 사올라에 핥힌 상처가 아물기도 전인데요. 당시 위력은 어땠는지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강풍에 밀려 고꾸라진 여성. 그대로 아스팔트 길 건너편 인도까지 미끄러져 날아갑니다. 초속 45m의 강풍은 아름드리 나무마저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길가의 상자 구조물도 소용돌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떠오릅니다. 아파트 옥상에 번개가 떨어지자 불꽃이 터지고 방파제를 뚫은 파도는 건물로 밀고 들어갑니다. 해안가 상점 앞엔 대형 화물차들로 차벽을 둘렀습니다. 어부들은 크레인을 동원해 무트로 배를 끌어올렸습니다. 正常的是300一条，不是行随便他们吸就行了。 제9호 태풍 사올라가 홍콩과 중국 남부를 강타하면서 92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광둥성 선전에선 쓰러진 나무가 달리던 승용차를 덮치면서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곧바로 뒤따라오는 탓에 인명피해 집계나 복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후속 태풍은 타이완을 관통해 다시 한번 중국 남부 해안을 때릴 거란 예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서부 네바다 사막에 폭우가 내려 이 지역에서 열린 축제에 참여한 7만여 명이 고립됐습니다.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참가자들은 오히려 진정한 자립의 축제가 되고 있다며 불편을 즐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미국 네바다주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이틀 동안 내린 폭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고 고속도로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사망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 이 폭우로 7만 명이 고립됐습니다. 네바다 북부 블랙록 사막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열린 버닝맨 축제에 참가한 캠핑객들입니다. 행사장이 진흙탕으로 변하면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주최 측은 성명에서 폭우로 인해 블랙록을 드나드는 게이트와 공항이 폐쇄될 것이라면서 참가자들에게 음식과 물, 연료를 절약하고 안전한 공간에 머무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캠핑하며 열리는 축제인 탓에 참가자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오히려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Selfie on the sunset on this crazy sunset. This is a Burning Man Fashion 2023.
사막이 늪처럼 질퍽해지면서 음식과 화장실 사용 등 어려움이 가중되지만 서로 도우며 이 상황을 견딥니다. There's no vendors for food, no. There's just a bunch of really nice people that are sharing what they have. That this is the best burn ever. Seriously, like this has given us the opportunity to rise to radical self-reliance and to support each other in the community, and I'm having the best time. 미국 토지관리국 등은 현지 시간 4일까지 버닝맨 행사장 출입을 차단한다고 밝히고 네바다주 교통부도 홍수로 인근 도로를 폐쇄했습니다. 행사장 출입이 언제 재개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버닝맨 축제 참가자들은 불평까지 즐기는 역설의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 폭우와 화재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요. 겨울에는 눈폭풍이 휘몰아치는 곳도 있지만 유럽 스키장은 눈이 부족해 최악의 경우에는 98%가 운영이 힘들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지난 겨울 유난히 기온이 높았던 유럽. 스페인 남부 말라가 해변은 해수욕까지 즐겼고 빌바오는 섭씨 25도로 여름 기온에 육박했습니다. Yeah, it's like nice weather for biking, but we know it's like the planet is burning, so we're enjoying it, but at the same time, yeah, we're scared. 유럽의 스키장은 눈이 오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눈 부족 사태가 훨씬 가속화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그르노블 알프스 대학 소속 연구진이 유럽 28개 스키장 2,2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이 2도 오르면 53%, 4도 오르면 98%가 눈 공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L'ensemble des stations vont être confrontées à une situation d'enneigement qui va se dégrader et qui va donc demander d'en prendre compte, d'en tenir compte dans les stratégies de développement de ces stations. 인공설로 스키장 절반을 덮으면 완화할 수 있지만 인공설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남부 유럽에 있는 스키장은 높은 기온 탓에 인공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만 연구팀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구기온 상승의 제한선인 1.5도 이하로 낮출 경우 32%만이 눈 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empreinte carbone de cette activité est donc tout faire pour réduire massivement les émissions de gaz à effet de serre de l'ensemble du secteur. 지구온난화는 심각한 자연재해뿐 아니라 취미생활 등 우리의 일상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올해 기록적인 더위 맞물리면서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사회운동이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무분별하게 배출하는 최상위 부자들의 생활 방식을 지적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휴양지에 정박한 새하얀 요트에 스프레이로 붉은색과 검정색 페인트를 칠합니다. 월마트 후계자의 3억 달러짜리 요트가 오염을 유발한다며 환경운동가들이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깃발을 든 사람들이 공항 활주로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제트기 앞에 눌러앉아 활짝 펼친 현수막에는 개인 제트기를 금지하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민간 제트기 운항 횟수가 60% 넘게 늘어나며 이산화탄소 배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Además, es una manera de viajar muy contaminante. Las emisiones que producen los jets privados son 10 veces más altas que las que se producen con vuelos convencionales. 올해 기록적인 더위를 비롯한 이상기후를 겪으면서 기후를 걱정하는 시위는 더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유명 예술 작품을 훼손하거나 스포츠 경기를 방해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최상위 갑부들의 과시성 소비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These specific luxury practices are disproportionately contributing to the climate crisis at this point, if you map out. 한 연구에는 호화 요트 한 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이 7,000톤을 넘어 승용차의 1,500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최상위 부자들을 겨냥한 환경운동은 탄소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에서 개인으로 눈을 돌려 관련 규제에 대한 관심도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큰 어류 중 하나인 고래상어는 남핵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해양과학자들은 이 희귀 어종을 보전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남부 살레만입니다. 어렵게 생포한 7.5m 길이의 수컷 고래상어를 붙들고 잠수부들이 씨름 중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지느러미에 꼬리표를 다는 데 성공했습니다. 꼬리표는 고래상어의 생태와 이동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Untuk ukuran yang relatif cukup besar, ternyata sirip dorsal pada hiu pausnya itu relatif tebal, sehingga proses pemasangan untuk tag itu membutuhkan waktu yang lebih lama. 다 자란 고래상어는 몸 길이가 최대 18m에 이를 정도로 큰 어종입니다. 이빨이 없거나 매우 작아서 공격적이지 않고 주로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를 먹습니다. 남획으로 멸종 위기에 놓인 고래상어는 전 세계에 13만에서 20만 마리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8천 마리의 꼬리표를 달아 정보를 취합했습니다. The more monitoring you do, the more information you get, the more we know about these species. The estimate population in Indonesia is hard to extrapolate because there is no scientific study yet. 과학자들은 꼬리표 하나당 6,500달러가 들어가는 고래상어 보존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여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냉방 수요가 늘어난 가정과 소상공인이 내야 할 전기요금도 덩달아 껑충 뛸 것으로 보입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력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전력량은 5만 1000여 기가와트시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겨울철을 제외하면 7, 8월 전기 거래량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정 시간대의 최대 전력 수요 역시 지난달 평균 82.7 기가와트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날짜별로는 지난달 7일 역대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를 경신했습니다. 전체 수요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사용은 지난달 경기 여파와 휴가철 영향으로 정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계속되는 폭염에 가정이나 소상공인들 냉방 수요가 늘어났을 거란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날아올 8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걱정입니다. 한전의 누적된 적자 해소와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3차례 요금을 인상한 결과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만큼 전기를 썼다면 요금이 20%가량 증가하고 사용량이 20% 늘 경우 요금은 무려 70% 넘게 껑충 뛸 전망입니다. 8월에 굉장히 무더웠기 때문에 아마 9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으면 아마 전기요금이 제법 많이 오른 수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폭탄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전기요금 인상에다 무더위 속 전기 수요마저 늘면서 서민들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지난 1월 난방비 폭탄에 이어 냉방비 폭탄이 우려되지만 일각에선 전력 사용량을 아끼면 요금을 깎아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 도입으로 충격이 덜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 가운데 냉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천연 냉매 설비 개발에는 장벽이 있다고 하는데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규제 철폐와 보급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냉매로 주로 쓰이는 것은 이른바 프레온가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로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갈수록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새로 대체한 냉매들도 지구 온난화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새로운 물질들을 계속 좀 찾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이산화탄소 등을 활용한 천연 냉매. 이 가운데 지구 온난화 지수가 기존 냉매의 4,000분의 1로 낮고 폭발과 가연성 위험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산화탄소 냉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이산화탄소 냉매 설비는 프레온가스보다 시험 압력이 4배 정도 높아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검사 방법이 많이 현실적으로 완화 내지는 개선이 됐는데 우리는 아직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서 국내에 도입하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설비공학회 등은 국회에서 냉매 관련 설비 개발 현실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정책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효율이 높은 제품의 개발 장벽은 낮추고 보급 지원은 늘려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외국 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달 우주환경 모니터 탑재체가 개발이 완료돼 미국의 무인 달 착륙선 탑재를 위한 이송이 시작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은 미국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하위 계획인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에 참여하는 달 우주환경 모니터 탑재체인 루셈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셈은 50kV 전자볼트 이상의 고에너지 입자를 검출할 수 있는 센서로 심우주로부터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를 대기가 없는 달 표면에서 검출해 우주 풍화작용 등을 연구하게 됩니다. 나사는 오는 2024년 발사 예정인 무인 달 착륙선 노바시에 한국이 개발한 루셈을 탑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루셈은 오늘 항공 포장을 마친 뒤 미국으로 이동을 시작하며 2024년 초까지 노바시에 장착한 뒤 2024년 말 스페이스X 팰컨 9 로켓을 통해 발사될 예정입니다. 우주강국 인도가 태양 관측용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인도의 위성은 앞으로 120여일간 태양을 향해 날아갈 예정인데요. 성공한다면 태양 궤도에 위성을 안착시킨 첫 번째 아시아 국가가 됩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인도 남부의 안드라프라데시주 우주기지에서 인공위성 아디티아 L1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3, 2, 1, 0. 인공위성은 거대한 불기둥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치더니 곧 지구 대기권을 벗어났습니다. 약 1시간 후 인도 우주연구기구 통제센터에서 환호성이 터집니다. And we have a confirmation of Aditya L1 separation. The mission has been accomplished. 아디티아는 산스크리트어로 태양을 의미합니다. It will start its journey to the L1 point, a very long journey of almost 125 days. So let us wish all the very best to Aditya spacecraft. 목표 지점인 라그랑주 1지점 주변의 헤일로 궤도에선 태양과 지구의 중력 효과가 상쇄됩니다. 지구에선 불가능한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은 태양의 코로나와 태양풍 등을 관측할 예정입니다. If I put in a layman terms, it's like we are going to get the black and white image, the colored image and the high definition image, 4K image of the sun, so that we don't miss out on anything that's happening on the sun. 성공한다면 인도는 미국 나사와 유럽 우주국에 이어 태양 궤도에 위성을 올린 첫 아시아 국가가 됩니다. 발사장엔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의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려는 인파가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We are privileged to be an Indian and witness this kind of developmental activities on the Space Center for India. So thank you very much. I have lots to say, but right now emotional. 앞서 지난 23일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인류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했습니다. 이후 탐사 로봇 프라기아는 물을 찾아 달 표면 100m를 이동했습니다. 인도 우주기구는 찬드라얀의 공식 임무는 오는 7, 8일쯤 끝나지만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탐사 정보를 계속 취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인도는 태양관 측 인공위성 발사에 앞서서 지난달 인류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달의 남극은 우주 강국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새로운 패권 경쟁 무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3일 인도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달 남극에 착륙했습니다. 4년 전 찬드라얀 2호 실패에 이은 값진 성공으로 인류 최초의 달 남극 탐사로 기록됐습니다. 러시아도 비슷한 시기에 루나 25호를 달 남극에 착륙시킬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20일 탐사선이 달에 추락하며 실패했습니다. 중국은 내년 창어 6호와 7호를 달의 남극에 보낼 예정이고 미국은 내후년 달의 남극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달 남극 탐사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달의 극지방은 적도보다 태양빛을 덜 받기 때문에 물이 잘 보존돼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 남극의 물은 유인 달 탐사 시 생수로 활용될 수도 있고 식물을 재배하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달을 전초 기주로 더 깊은 우주를 탐사할 때 로켓의 연료를 제조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Because of that, there is a potential to have more scientific content in terms of retention of water below the subsurface and also elemental composition and other activities, which is an electrical activity on surface of the moon, to be more dominant there than what it is there at the equator. 이 밖에도 달 남극의 분화구 속에는 희귀 금속이 풍부하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추전도체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이트륨, 디스플레이나 항공 부품의 원료인 스칸듐이 다량 존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달 전체에 걸쳐 핵융합 발전의 핵심 원료인 헬륨3가 매장돼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추정 매장량은 110만 톤인데 핵융합 원료로 쓰인다면 70억 명이 만 년간 쓸 분량의 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헬륨3가 이제 지구엔 별로 없는데 달은 계속해서 쌓이고 이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원 문제가 매우 복잡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분쟁 가능성은 있는데 분쟁에 대한 어떠한 그 법적인 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1979년 우주 자원을 개별 국가 소유가 아닌 인류 공동 유산으로 하는 달 조약이 제정됐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우주 강국들이 조약에 참여하지 않아 실질적 효력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인 신호탄이 쏘아올려진 달 자원 개발 경쟁. 보이지 않는 선점의 깃발을 누가 먼저 꽂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우리 인류는 끝없이 우주 연구에 도전하고 있지만 시공간의 끝이 없는 방대한 우주의 변화를 상대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죠. 무한한 우주라는 공간의 거대한 변화를 직접 보고 기록하기에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너무 큰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는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가상 우주로 실존 우주와 그 간극을 좁혀 나가고 있는 우주 시뮬레이션 연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